내년 전남 지역의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연간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농민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어떤 형태로 담겨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토종 다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토종 다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다래를 개량한 것으로 당도가 높아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중국 양저우시,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수해역에서 정치성 어부에 대한 감척 사업이 시작됩니다. 모두 52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강망과 낭장망 100여 건을 철거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농민수당의 도입을 앞두고 수당 지급 범위와 지급액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도민들의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도의회가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가 어떤 형태로 담겨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최근 전남도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과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9%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2.1%였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27.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6.5%, 모든 농민 15.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당을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급 수단은 전액 현금이 39.8%, 상품권과 현금 병행 32.1%, 상품권 27%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 민중당 주민청구 조례안까지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도는 농업 경영체 한해 연 60만 원을, 도의회는 모든 농업인과 종사자에게 연 120만 원을, 민중당은 농업인들에게 연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임위에서 지금 그 건이 좀 3건이다 보니까 조례 병합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건으로 하는 좀 그런 작업을 좀 병합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역 내 적자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전남형 농민수당. 도의회가 최종 수정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에 도입한 가운데 이번 농민수당 관련 도민 의견이 어떤 형태로 담겨질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지난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이 자리에서 5.18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9년 만에 가해자 측과 피해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윤상원 문제학 열사 등의 묘역을 찾아 직접 준비해온 꽃을 헌화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5월 단체와 네티즌들은 늦은 사죄이지만 전두환 씨와 달리 뉘우치는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헌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5.18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헌 씨의 참배를 동행한 인사는 재헌 씨가 5.18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용서를 빌고 싶은데 만남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마 만남이 이뤄진다면 비공개 형태로 자연스러운 만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노태우 씨의 아들이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태우 씨가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상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고백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한편 노태우 씨의 부인인 김옥숙 씨가 남편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8년 2월 25일에
망월동 5.18 옛묘역을 찾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재현 씨와 5.18 묘지에 동행한 인사는 노 씨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사죄와 용서의 자리가 마련될지 광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순천시가 중국 양저우시,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순천시와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가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대외적으로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문화도시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양시가 1,000억 원대 공모 사업을 발굴해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까지 어촌 개발과 지역 성장 전략 사업 등 모두 160개 사업, 1,3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확정하고 지방 재정 충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정부와 전라남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서 91개 사업이 확정돼 3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야생다래를 개량한 토종다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고 판로도 부족해서 재배 면적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추 모양의 초록빛 열매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다래를 개량한 토종 다래입니다. 과육의 모양과 맛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4분의 1 정도로 작고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되는 양은 보통 30kg. 당도가 최대 20브릭스로 높고 비타민C 등 영양소도 풍부해 1kg당 10,000원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농약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소득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첫 보급된 토종 다래는 전남과 전북,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해 320톤 정도 수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고 판로도 충분하지 않아 재배 농가는 전국적으로 150곳에 불과합니다.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열매가 오래 가을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지면 이제 농가에 같이 적용을 해서 그 저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품종인 토종 다래가 활발한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청의 적정성 여부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오늘 여수 묘도동 일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소각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했던 적정성 검토 처리 시한을 연장해 추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제출 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돼 어제 보완을 요구했다며 결정 유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올 초 여수시 묘도 3만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38톤 처리 규모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계획이 제출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수 해역에서 바다에 그물을 걸어 어구를 잡는 정치성 어구에 대한 감척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말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국비와 시 예산 등 모두 5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강망과 낭장망 100여 건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대상 어구들의 포획 강도가 높아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가 높고 어민들의 노동력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정치성 어구들에 대한 감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지만 지역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는 지역방송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역방송.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발전기금은 해마다 40억 원에 그쳐 43개 지역방송사들이 쪼개 쓰는 처지입니다. 20년 만에 방송법 전반을 대폭 손질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적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독립시키고 규모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듯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지역방송사들 내는 돈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와야 될 거고요. 푹이나 넷플릭스, 옥수수처럼 단말기로 동영상을 보는 OTT 시장이 커지면서 매체의 경계가 사라지듯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 지상파와 통신사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 OTT가 출범할 예정이라 지역의 방송 권역 보호도 시급해졌습니다. 정부 방송법 안으로 포섭해서 일단 지역 방송에 대한 비중을 또 관심을 높인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뒀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에 의존하는 지역 방송의 구조 역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지금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의 수준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지역방송의 활로가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역 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 당국이 행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급성 폐렴 증세로 순천 모 병원에 입원했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 A씨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광주로 이송된 해당 여성은 증세가 악화돼 의식이 없는 상태며 당국은 업주들을 상대로 과거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직 산림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조합에 가입하는 5명의 신규 조합원들에게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여수시 산림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20회 광양 전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어잡기와 불꽃놀이 등 체험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인 전어잡이 소리시연과 국악행사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올해 축제부터 섬진강과 윤동주를 주제로 역사 문화 탐방을 마련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대표 마을의 역사와 설화, 다양한 문화자산 등을 공개하는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이 직접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독특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박람회에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국내 최초 이순신 사당과 효를 주제로 한 여수시 석천마을과 도내 1호 민간정원과 힐링을 주제로 한 고흥군 쑥섬마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대부분의 임도가 개방됩니다. 전라남도는 21개 시군의 개인 소유 임도와 산림청의 국유 임도까지 관리 상황에 따라 개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